볼게요. 등차부터. 자, 이제부터는 조금 앞의 내용이랑 완전 달라요. 이제 수열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우리 수열은 이거 좀 한지 오래됐잖아요. 등차 등비는. 그죠? 방학 때 하고 지금 처음 하는 거잖아요. 자, 일단 수열은 그냥 말 그대로 수의 나열이에요. 뭐 예를 들어요. 1, 3, 5, 7, 9 이런 식으로 숫자를 쭉 나열했다는 걸 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이너스 1, 2분의 5, 뭐 2분의 9, 5, 8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그냥 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뭐 마이너스 2, 4, 그 다음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2 곱하기 얼마야? 16 이런 것도 전부 다 수열이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얘들아 너네 첫 번째 수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올지 예상이 되지 않아요? 뭐 올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얘는 그 다음에 뭐 올지 예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는 그 다음 뭐 올까? 그리고 마이너스 32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거는 뭐가 나올지 예상이 되는 이런 건 안 배웁니다. 알겠죠? 규칙이 있는 것만 배울 거예요. 알겠죠? 규칙이 있는 것만 배울 건데, 그 중에서 얘는 규칙이 뭐야? 계속 얼마씩 커지고 있어? 그렇지. 2씩 커지고 있고, 얘는 너네 규칙이 뭐야? 너네 계속 얼마씩 곱하고 있어? 그렇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요, 너네 여기서 3에서 1을 빼면 얼마야? 얘에서 얘 빼면 2, 얘에서 얘 빼면 얼마? 2. 뭐 말 그대로 2씩 커지고 있어요. 뭐 차가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등차 수열이라고 할 겁니다. 차가 같은 수열이에요. 계속 2씩 커지고 있다는 게 다음 거에서 앞에 걸 빼면 2잖아요. 차가 계속 같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등차 수열이라고 할 거고요. 얘는 너네가 뭐라 했어? 계속 뭐 곱할 거라고? 마이너스 2 곱할 거야 라고 했잖아요. B가 같은 수열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등비 수열이라고 할 거예요. 이건데 오늘 이것만 하자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오늘은 이것만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규칙이 있는 친구들 중에서 차가 같은 수열을 등차 수열을 할 거고, B가 같은 수열, 계속 같은 게 곱해지고 있는 걸 등비 수열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근데 너네한테 어떤 등차 수열이 이런 식으로 생겼대. 이거 등차 수열 맞죠? 그죠? 이거 등차 수열 맞잖아요. 그 중에서 왜 등차 수열이라고 했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얼마인데 몇씩 커지고 있는 거야? 그래, 3씩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용어가 있는데요. 등차 수열 중에서 이런 친구들 뭐라고 불렀었는데? 그래, 공차라고 합니다. 이 친구의 담당은 공차예요. 공통인 차, 이걸 공차라고 할 거예요. 얘는 그러면 이 수열의 공차는 뭐니? 라고 하면 이 수열 얼마씩 커지고 있니? 이 수열 그 다음 거에서 앞에 거 빼면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얘는 공차가 얼마가 되는 거야? 3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첫째 항 이렇게 할 거예요. 첫째 항. 용어예요, 용어. 그러니까 당연히 외워야죠. 그지? 첫째 항을 뭐라고 쓸 거냐면 A1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둘째 항 이라고 뭐라고 쓸 거야? A2 이렇게 갖겠죠. 얘는 셋째 항 하고 뭐라고 쓸 거야? A3 이렇게 갖겠죠. 얘는 A4 이렇게 갖겠죠. 근데 너네한테 가다가 A21번째 뭘까?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지금 선빡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안 떠오르잖아요. 21번째가 뭔지 지금 딱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러면 너네가 21번째를 구하려면 일단 뭐라 하겠어? 다 쓰겠지? 근데 너네한테 211번째 물어봤어. 그럼 다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이런 걸 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자, 어떤 수열을 줘놓고 너네한테 21번째 뭐니? 라고 물어볼 거야. 또는 뭐 200번째 뭐니?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근데 너네 직접 다 쓸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하지? 이걸 배우는 단원이에요. 알겠죠? 항상 이 수열을 구할 때는, 자, 오늘 하는 건 크게 등차 수열인데요. 이 수열을 구할 때는 항상 1반항을 먼저 구할 겁니다. 자, 1반항이 뭐냐? AN을 찾자는 거예요. 자, 너네한테 일단 이 수열에 관한, 얘 계속 3씩 커지고 있는데 이 수열에 관한 식을 찾자는 얘기예요. 이 숫자들에 관련한 식을 찾을 거야. 그걸 뭐라고 할 거냐면 1반항이라고 할 거야. 알겠죠? 1반항이라고 할 건데 1반항은 공식이 있어요. 공식은 어떻게 나올 거냐면, 너네 어떤 수열이 등차 수열 단어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한 번만 이해하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자, 어떤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래.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는 건 차가 다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지?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는 건 차가 계속 같아야 돼요. 차가 무슨 말이야? 둘째 항에서 첫째 항을 뺐을 때랑 셋째 항에서 둘째 항을 뺐을 때랑 그 값이 어때야 돼요? 계속 같아야 돼요. 이런 걸 등차 수열을 하잖아요. 그럼 가다가 A n번째 항에서 n-1번째 항을 빼도 공차가 나와줘야겠죠. 이렇게 똑같은 숫자가 나와준다는 얘기예요.
그치? 이게 등차 수열이에요. 내가 얘를 싹 다 더해볼 거야. 자, 얘를 싹 다 더하면 얘랑 얘랑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얘랑 얘랑 쭉 없어졌겠죠? 쭉 가다가 얘도 없어졌겠죠? 뭐 남았어요? an 마이너스 a1이 d 더하기 d 더하기 d 더하기 쭉 가서 d 더할 거야. 이거 다 더할 거잖아. d가 몇 개일까? 다시 하자. 여기까지 몇 개야? 하나. 여기까지 몇 개야? 둘. 그럼 여기까지 몇 개야? 그렇지. n-1개 이때 이렇게 써도 되지.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내가 얘를 이쪽으로 이항해서 an은 뭐라 쓸 수 있냐면 a1 더하기 n-d래요. 이렇게 쓰는 건데 요게 1반항.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요걸 1반항이라고 할 건데 1반항을 왜 구했지? 이런 수열에 대한 식을 그러니까 이 수열에서 너네한테 200번째를 물어봤는데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근데 200개 다 쓸 수 없잖아요. 근데 너네한테 이런 식을 구하는 거야. 그럼 내가 200번째 항을 구하려면 n에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돼 이제? 200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이 수열과 관련된 식을 찾자. 그걸 일반항이라고 하는데 그 공식이 이거래. 근데 여기서 A는 뭐냐면 첫째 항이죠? 여기서 D는 무슨 역할이었어요? 공차예요. 그럼 대입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식에 이 수열의 AN은 뭐가 되는 거야? 이 수열의 AN은 첫째 항이 얼마예요? 2 더하기 n-1 공차가 얼마예요? 그렇지. 자, 그럼 분배하니까 얼마예요? 3n 마이너스 1이래. 이게 이 수열에 대한 식이래. 그럼 200번째는 여기다 n 대신에 200 집어넣으니까 얼마예요? 600에서 1빼니까요? 그렇지. 이렇게 찾자는 얘기예요. 200개 다 쓸 수 없잖아요. 이해했지? 이 수열에 관한 식을 찾고 걷다가 이제 n 대신에 원하는 숫자 집어넣자. 그럼 A 23은 뭘까? 23번째 항 뭐니라고 하면 이 식에다가 이제 n 대신에 뭐만 집어넣으면 돼요? 23만 집어넣으면 이쁘게 찾을 수 있잖아요. 이해했죠? 우리가 원하는 건 항상 아니라 수열의 목적은 이거예요. 이 수열에 관한 식을 찾는 게 내 목적이에요. 이 식을 찾아야 나머지가 다 풀려요. 알겠죠? 그 공식이 뭐라고? 이거라고. 알겠지? 조금 연습을 할 건데 이게 지금 쌤 B에는 A 단계가 없어가지고 쌤 켜놓고 좀 연습을 좀 해볼게요. 지금 요런 거 가봅시다. 자, 다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찾으세요 라고 했는데요. 첫째 항이 15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래. 근데 일반항 찾으라는 거 뭐 찾으라는 얘기야? 이거 찾으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다 뭐만 하면 돼? 대입하면 돼요. 첫째 항이 얼마라고요? 15. 그리고 n-1 곱하기 뭐 해야 돼? 마이너스 3. 그럼 분배하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3n 플러스 3 더하기 15 하니까 18. 끝.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얘는 첫째 항이 얼마야? 2. 그리고 공차가 얼마일까? 계속 얼마씩 차가 얼마야?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게 공차예요. 그럼 대입하면 얼마예요? AN은 2 플러스 n-1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n 플러스 6이야 이렇게 찾고 만약에 너네한테 수열 있자. 요 수열에 20번째 항은 뭐니? 라고 물어봤어요. 여기다 뭐만 대입하면 된다고요? 20만 대입하자. 요거라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를 뭐 해야 돼요? 외워야죠. 공식이에요. 자기 책에 보면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 어디 나와 있을까? 여기 보이죠? 3번, 소가로 3번에 등차 수열 일반항 밑에 써있죠? A에는 그냥 A라고 써있는데요. 너네 책엔 지금 여기서 일자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그지? 근데 그게 그냥 여기 1이랑 같은 말이에요. 첫째 항을 거기다 1 써도 상관없고요. 알겠죠? 그 공식 외워줘야 됩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외워야 이 식 찾아요. 그지? 이 식 찾고 그 다음 몇 번째 항인지 찾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것도 해봅시다. 자, 첫째 항이 72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6이래요. 근데 너네한테 7번째 항을 구해봐 라고 했어. 그럼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 얘부터 찾는 거야. 막 7번째 항을 직접 쓰고 있으면 안 돼요. 얘부터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얘는 72 플러스 n-1에다 뭐 곱하자고요? 마이너스 6 곱하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6에 플러스 78이야 이렇게 썼겠죠. 그럼 이제 7번째 항은 여기다 뭐 대입하면 돼? 7. 그럼 마이너스 42 더하기 78만 하면 답 나왔겠죠. 그럼 이제 이번에 거꾸로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18은 몇 번째 항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이 식이 언제 마이너스 18이 나오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다 넘어가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니? 마이너스 96인가요? 그럼 n에다 뭘 집어넣을 거야? 그럼 몇 번째 항이었단 얘기예요? 16번째 항이래. 이렇게 가자는 얘기예요. 알겠지? 자,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되죠. 자, 조금 빨리 푸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다가 대입해도 지금 너무 잘 풀리잖아요, 문제가. 여기다 대입해도 문제 될 게 없는데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풀 거냐면 선생님 얘를 이렇게 분배해 볼 거예요. 분배하면 얘들아 dn 마이너스 d
플러스 A1이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서 D는 공차, A1은 첫째 항. 너네 공차랑 첫째 항은 항상 숫자예요. 맞잖아요. 첫째 항도 항상 숫자일 거고 공차도 항상 숫자겠죠. 그럼 지금 D랑 A1은 상수란 얘기예요. 상수. 그럼 여기서 바뀌는 애는 누구야? 그렇지. N만 바뀌고 있어요. N만 바뀌고 있는데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그렇지. 지금 항상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 형태일 거예요. 지금 우리 구해봤잖아요. N에 관한 몇 차식? 1차식 형태잖아요. 그지? N에 관한 1차식인데 그 중에서 이 N의 개수가 항상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니? N의 개수가 항상 공차구나. 요걸 알 거예요. 아, N의 개수는 항상 공차래. 그러니까 너네가 이 문제를 풀 때 이거야. 지금 첫째 항이 7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6이래요. 그래서 너네한테 일반항을 구하래요. 라고 했을 때 물론 이 공식에다 대입해도 되는데 이 일반항을 바로 구할 때 얘를 분배하고 보니까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래. 그 중에서 N의 개수가 공차래. 그럼 얘는 바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AN은요. 공차 N 이렇게 생겼을 거래. 무조건. 항상 이렇게 생겼잖아. 공차 N 이렇게 생겼을 거래.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는 나 지금 알아 몰라? 뒤에 뭐가 올지 나 지금 알아 몰라? 몰라. 근데 내가 지금 여기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72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첫째 항이. 그럼 내가 여기다 1을 집어넣었을 때 72가 나오면 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이렇게 바로 구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공차 N 이렇게 시작하는데 항상. 자,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문제도 똑같아요. 자, 지금 얘들아 이 문제 볼게요. 첫째 항이 15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래요. 그럼 얘들아 일반항 구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 여기다 대입했잖아요.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항상 공차 N 이렇게 시작한대. 공차 N 이렇게 시작한대. 그럼 얘는 바로 몇 N으로 가야 돼요? 마이너스 3N. 그리고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게 일반항이구나. 바로 가는 거예요. 자, 얘 마찬가지야. 똑같이. 자, 이거 일반항 찾아보래. 공차 N이라고요. 공차 N. 차를 보는 거예요. 차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얼마야? 그래. 마이너스 4N 이렇게 갈 거래. 근데 뒤에 뭐가 있는지 몰라.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1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된대? 2가 나와야 된대. 그럼 뒤에 뭐 있어야 돼? 그래요. 이거라고요. 요렇게 빨리빨리 풀 수 있어야 돼요. 조금 적응하면 물론 내가 하는 말이 여기다 대입해서 푸는 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풀어도 너무 잘 푼 거예요. 근데 이 특징을 잘 보니까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매일매일 구하다 보니까 결국 결과가 N에 관한 1차식이네? 그러면서 N의 개수가 공차였네? 요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일반항을 찾을 때 공차 N 이 말 엄청 많이 쓸 거예요. 공차 N 알겠죠? 요렇게 찾아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뭘 해볼 거냐면 이번에는 자, 이제 얼추 일반항 찾는 거 됐으니까 아까 전에 일반항을 어떻게 이 공식이 나왔냐면 요 수열을 가지고 식을 만들어서 일반항을 찾은 거잖아요. 그지? 근데 이번에 여기서 무슨 짓을 할 거냐? 이 A1을 이쪽에다 이항할 거예요. 이 A를 이쪽에다 이항하면 뭐가 나와요? 둘째 항을 A1 플러스 D래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항만 한 거야, 이항. 자, 여기서도 A2를 이쪽으로 이항할 거예요. 그럼 A3은 뭐라 쓸 거예요? A2 플러스 D래. 근데 얘들아, 내가 여기 자리에다가 이거 대입해도 돼, 안 돼? 돼요. 둘째 항이랑 얘랑 같은 말이라면서요. 그럼 대입하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A1 플러스 D 플러스 D래. 그럼 뭐야? A1 플러스 2D래.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한 번 더. 자, 이전에는 A4에서 A3을 빼도 공차가 나왔겠죠. 얘에서 얘 빼도. 그치? 그러면 여기서 A3을 이쪽으로 이항하면 A4는 뭐라 쓸 거예요? A3 플러스 D래. 근데 A3이 이거랑 같은 말이라면서요. 이거 여기다 대입해도 돼, 안 돼? 되죠? 얘랑 같은 말이라면서요. 그치? 그럼 A1 플러스 2D 플러스 D를 하니까 A1 플러스 몇 D가 돼요? 3D가 된대. 그럼 가다가 눈치 빠른 친구들 A10은 뭐라 쓸까요? A가 A1 플러스 D래. A3은 A1 플러스 2D래. A4는 A1 플러스 3D래. 그럼 A10은 뭐라 쓸 거예요? 1 플러스 몇 D? 몇 D? 그래, 9D.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항상 얘들아, 등차 수열은 모든 항을 첫째 항과 공차로만 표현할 수 있어요. 등차 수열은 모든 항을 첫째 항과 공차로만 표현이 가능합니다. 보이죠? 너네가 방금 전에 얘를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럼 A100은 뭐라고 쓸 거야? A1 플러스 99D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럼 AN은 뭐라 쓸 거야?
A1 플러스 n-1D가 결국 뭔데요? 일반항이잖아요. 맞지? 아, 요렇게도 증명해도 되고 요렇게도 증명해도 되고 이렇게 나온 게 일반항 공식이래. 이해했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무슨 문제를 풀 거냐면 이런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지금 문제에서 895번 갈게요. 첫째 항이 7이고요. 얘 8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법은 지금 이해하고 있죠? 첫째 항이 7이고 8번째 항이 35였대. 그럼 8번째 항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그럼 A1 플러스 몇 D? 그래요. 이게 35래요. 그럼 얘가 7이라면서요. 그럼 7D가 얼마예요? 28. 그럼 D는 얼마예요? 이렇게 찾자는 얘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첫째 항 13, 10번째 항 마이너스 5래. 그럼 10번째 항 뭐라 쓸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A1 플러스 9D. 이게 마이너스 5인데요. 첫째 항이 13이래. 그럼 9D가 얼마야? 마이너스 18. 그럼 공차 얼마야? 마이너스 2. 그러고 나서 너네한테 자, 11번째 뭐니라고 물어봤어. 이렇게. 896번에서. 더 나가서. 그럼 얘들아, 첫째 항이 13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면 이제 이거 완성할 수 있지 않아요? 무슨 n? 공차 n. 이렇게 가자고. 공차 n. 그럼 an 뭐라고 쓸 거야? 마이너스 2n. 그 뒤에 뭐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 뭐 나와야 돼? 13. 그럼 뒤에 뭐 있어야 돼? 15 이렇게 있어야겠죠. 그럼 이 11번째 뭐였겠어요? 마이너스 22에다가 15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7 이런 맥락이에요.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등차수열 죄다 이런 느낌이에요. 모든 문제를 웬만하면 이렇게 풀 거예요. 이렇게 나올 거야. 너네한테 이렇게 착하게 첫째 항을 안 줘요. 뭐 예를 들면 뭐 셋째 항이 8이고 뭐 10번째 항이 24였대. 그럼 너네한테 셋째 항이 8이었다는 건 이렇게 다 바꿔서 풀 겁니다. A1 플러스 몇 D? 2D. 10번째 항은 A1 플러스 9D가 24잖아요. 그럼 얘들아, 너네 얘네 둘이 연립하면 첫째 항이랑 공차 찾아 안 찾아? 찾죠? 그럼 AN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너네한테 A 24번째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저기다가 찾고 24 대입하면 돼야 안 돼? 되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네, 요게 등차수열 푸는 방법인데 항상 기억해야 될 거 일단 1번항 공식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이 공식이 익숙해지면 이제 공차 N 이렇게 일반항 바로 찾을 거예요. 요거 찾고 나면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 찾을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요겁니다. 모든 항을 첫째 항이랑 공차로만 표현하는 거 계속 연습해야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그 등차 중앙인데요. 자기 책에도 있을 거예요. 밑에 내려가 보면 이제 등차 수열 해가지고 밑에 4번에 등차 중앙이라는 말 있죠? 등차 중앙. 등차 중앙. 얘들아, 너는 이제 등차 수열이 이런 거라는 거는 이해되죠? 요거 등차 수열 맞죠? 그치? 공차가 얼마? 그렇지, 이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내가 얘네 둘이 더해봐봐. 얼마야? 그걸 2로 나눠봐봐. 그럼 얘가 나오지 않아요? 그치? 1이랑 7을 더해서 반으로 나눴더니 얘가 나온대. 그치? 너네 그 다음 뭐였을 거야? 13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마찬가지야. 얘랑 둘이 더해봐. 그거 얼마야? 그걸 반으로 나누면 가운데 거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또 크게 볼까요? 얘랑 더해봐. 그거 얼마야? 그걸 반으로 나누면 가운데 거 나왔나? 나와요. 너네 어떤 수열이 이렇게 갈 건데요. 자, 이게 등차 수열이래. 근데 내가 지금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첫째 항이랑 셋째 항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누가 나온다고요? 둘째 항이 나온대. 첫째 항이랑 다섯 번째 항이랑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누가 나온다고요? 셋째 항이 나온대. 셋째 항이랑 다섯 번째 항이랑 나눠서 2로 나눠서 구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그렇지. 이게 등차 중앙이래. 알겠죠? 요거예요, 요거. 네, 요거 가지고 문제를 조금 풀어볼 거예요. 지금 쌤 B로 돌아가서 대표 문제 좀 볼게요. 1번 봅시다. 얘들아, 진짜 별거 없어요. 등차 수열은 오히려 등비 수열보다도 훨씬 쉬워요. 왜냐면은 규칙이 있잖아요. 계속 보이잖아요. 맞지?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첫째, 요 1번항 구하는 거. 자, 지금 문제에서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 줬고요.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5래요. 우리 다섯 번째 항은 첫째 항이랑 공차로만 표현하면 A1 플러스 몇 D? 그래, A1 플러스 4D가 마이너스 5였대요. 근데 공차가 마이너스 2였다는 건 첫째 항이 얼마야? 그래요.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이거 찾을 수 있겠니? 없겠니? 있죠? 여기까지 됐죠? 근데 너한테 뭐 물어봤냐면 몇 번째 항이 마이너스 41이 나와?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들아, 당연히 이거 가지고 뭘 찾아야 돼요? 1번 항을 찾아야죠. 그리고 나서 몇 번째 항이 마이너스 41이 나오는지 찾아야죠. 그럼 여기다가 대입해도 되고, 아까 얘기했죠?
1반항은 항상 공차 n 이렇게 생겼대. 그러면 an은 몇 n? 마이너스 2n 바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1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오려면 뒤가 뭐가 있어야 돼? 그래. 이게 뭐가 나왔으면 좋겠대? 내가 여기다가 k를 집어넣는데 뭐가 나왔대? 그치? 여기다 k 집어넣는데 뭐가 나왔대? 마이너스 41 나왔대.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럼 k 값 끝났죠 뭐. 얼마야? 23. 끝. 이해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 안 어렵죠 솔직히?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자, 이런 문제 풀 때 마찬가지예요. 모든 등차 수열 문제는 웬간해서는 전부 다 이거 쓸 겁니다. 첫 장이랑 공차로만 표현하자. 첫 장이랑 공차로만 표현하자. 그럼 둘 장은 뭐라고 쓸 거예요? A1 플러스? D. 아홉 번째 장은요? A1 플러스? 그래. 그게 지금 25라는 거. 2A1 플러스 9D가 25래요. 자, 얘도 갑시다. 얘 A1 플러스 몇 D? 4D. 얘 A1 플러스 몇 D? 10D. 그게 40이라는 거. 2A1 플러스 14D가 40이었대. 둘이 뭐 할까? 빼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5D가 얼마야? 마이너스 15. 그죠? 네. D가 얼마야? 3. D가 3이면 A1은 얼마일까? 다시 말하면 27이잖아요.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뭐 물어봤어? 32번째 구하래. 그럼 여기서 다 쓸 거야? 아니죠. 무조건 목적은 뭐라고? 얘라고. 얘 찾는 거야. 우리 목적은 얘예요. AN 뭐라 쓸 거예요? 공차 N, 3N.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는데 그럼 뒤 뭐 있어야 돼? 그래. 계속 똑같죠? 방법이? 이해하고 있죠? 이게 뭐가 나왔다고요? 아, 여기다 뭐 집어넣자고요? 32. 그럼 할 수 있잖아요. 됐죠? 네. 다음. 자, 이것도 갑시다. 넷째 양이 42였대요. 넷째 양이 42였대요. 그리고요, 아홉 번째 양이 17이었대요. 자, 이거 보자마자 요걸로 가는 겁니다. 주황색. 알겠죠? 자, A4는 A1 플러스 몇 D? 3D. A9는요? A1 플러스 8D. 둘이 뺄 거예요. 그럼 몇 D? 5D가 25인가요? 그럼 D가 얼마야? 마이너스 5. A1은요? 마이너스 5면 마이너스 15잖아요. 그럼 넘어가 얼마야? 플러스 15니까요? 57? 됐어요? 근데 이제 또 뭐래요? 1반항을 구해서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되니요? 얘들아, 공차가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작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57부터 점점 작아지는데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니? 다 쓸 거야? 아니죠. 얘 찾을 거예요. 알겠죠? AN 얼마니? 공차 N 마이너스 5N 뒤에 뭐가 있어야 1 집어서 57 나와요? 62? 맞나? 맞죠? 네, 이거예요. 근데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되니? 이거만 하면 되는데. 안 어렵잖아요. 그럼 5n이 뭐보다 커야 된대요? 62보다 커야 된대요. 그럼 n이 뭐보다 클 때? 12. 얼마보다 클 때. 맞죠? 좀 안 틀렸니? 마이너스 5n 1 집어넣으면 57 맞죠 지금? 네. 그럼 n이 뭐보다 커야 돼요? 몇 번째야? 그렇지. 이렇게 풀면 되죠. 됐어요? 얘들아,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15.5항 이런 건 없어요. 항상 얘는 자연수여야 돼요.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런 말은 존재하는데 3.5항 이런 말은 없어요. 소수가 될 수가 없어요. 자, 4번. 자, 4와 109 사이에 14개의 숫자를 집어넣었대요. 근데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 이런데요. 뒤에 가면 이런 유형이 또 있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이런 유형을 풀 때는 항상 어떻게 푸냐면, 잘 봐봐. 내가 얘를 첫째 항으로 볼 거야. 지금 현재는 얘가 첫째 항이잖아요. 근데 내가 얘를 첫째 항으로 보기 위해서 다른 문자를 좀 쓸 거예요. 그럼 얘는 B 뭐가 되는 거야? 둘째 항. 얘가 셋째 항. 이렇게 가자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B 4. 그럼 얘는 B 그래. 그럼 얘는 B 그래. 근데 너한테 A 6을 구하라는 건 B 뭐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래, 이거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알겠죠? 자,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첫째 항이 4고요. 16번째 항이 9래요. 그럼 16번째 항은 첫째 항이랑 공처럼만 나타나면 B1 플러스 몇 D? 15D. 이렇게요. 얘들아, 여기가 AN일 수도 있고 BN일 수도 있고 CN일 수도 있고 DN일 수도 있어요. 다 같은 말이에요. 어쨌든. 알겠죠? 자, 그럼 이게 지금 109가 나왔는데요. 여기가 4래요. 그럼 15D가 얼마예요? 105잖아요. 그럼 D가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7.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지? 얘 계속 얼마씩 커지고 있다는 얘기야? 7씩 커지고 있었대. 근데 너네한테 B7은 B1 플러스 몇 D 하라는 얘기야? 그래, 6D. 근데 첫째 항이 얼마였냐면 4고요.
핑크 색깔의 공차가 7이래요. 끝났죠? 42 더하기 4하니까요. 이해했어요? 뒤에 가면 또 있어요. 또 이런 유형인데 똑같이 풀 거예요. 자, 등차 중앙.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등차 중앙은 양 사이드의 것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가운데 게 나온대. 이게 등차 중앙. 그럼 얘들아, 얘랑 얘랑 더해가지고 반으로 나누면 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순서대로라니까요. 얘네들이 더하면 얼마인데요? 2a 플러스 16인데 반으로 나누면 a 플러스 8이랑 뭐랑 같대? 얘랑 같대. 그럼 넘어가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이 0이니까요.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럼 a가 4 아닌 뭐예요? 마이너스 2인데 둘이 뭐 하래요? 더하래. 끝났죠? 네. 만약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근데 어차피 다 더하면 얼마예요? 모든 a 값은 2개였을 거 아니에요. 두근의 합? 이렇게 가야겠죠. 됐어요? 네.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풀 수 있다. 6번.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너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를요, 이렇게 문자 3가지를 쓰면은 문제 풀기가 어려워요. 너네 문자는 많으면 많아질수록 문제가 더 어려워져요, 당연히. 문자를 최대한 줄여야 돼요. 너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를 내가 이렇게 써도 되지 않니? 뭐 첫 번째 항을 A라고 하면 계속 공차씩 커졌을 거 아니에요. 계속 공차씩 커졌으니까 이렇게 써도 되는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를 내가 이렇게 써도 문제될 거 있어 없어? 없지. 또는 뭐 이렇게 써도 돼. 가운데 걸 A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공차래. 그럼 여기가 A-D고 여기 A 플러스 D예요 라고 써도 문제될 거 있어 없어? 없죠. 이런 식으로 문자를 최대한 줄여서 쓰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3가지로 갔다가는 문제가 더 어려워져요. 문자를 줄일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갈 거냐면 이렇게 가봅시다. 이렇게 가볼게요. 근데 뭐래요? 셋이 더했을 때 얼마래요? 네, 셋이 더하면 몇 A인데? 3A가 23, A가 얼마겠어요? 그래요. 이렇게 가자는 얘기예요. 근데 뭐라고요? 이번엔 다 뭐 하자고? 제곱했대요. 그럼 얘 제곱하면 얘들아 64 마이너스 16D D제곱. 얘는 64 플러스 16D D제곱. 그럼 16D가 어떻게 돼요? 사라졌겠죠? 그럼 얘 64 D제곱, 64 D제곱이잖아요. 그걸 다 더하세요. 얼마예요? 128 플러스 2D제곱. 거기다가 64 한 번 더 더했는데 뭐가 나왔다고요? 200. 얘네들 더하면 얼마인데요? 192예요? 넘어가면 얼마예요? 8, D제곱이 4. 자, 공차가 2라고 해봅시다. 공차가 2라 그러면 이거 이제 완성해봐. 뭐라 쓸 거야? 6, 8, 10. 그치? 공차가 마이너스 2라 그러면 뭐라 쓸 거야? 10, 8, 6. 셋이 어때요, 어차피? 같죠? 네, 그러니까. 이거 다 곱하래. 480. 이해죠? 7번. 자,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여기가 거의 완전 기초고 이제 하나 남았어요.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집중해봅시다. 또 나왔네요. 셋째 항 마이너스 7번째 항 마이너스 21. 저런 식으로 나오면 무조건 주황 색깔밖에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현재로선. 알겠죠? 주황색으로 바꿀 거예요. 그럼 얘 A1 플러스 몇 D? 아, 근데 이 문제 지금 못 푼다. 요거 내가 안 했잖아. 등차 수열의 합. 그죠? 요 유형은 지금 못 풀어요. 앞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한 거냐면 8-2달러까지 했잖아요. 그죠? 내가 아직 8-3 설명 안 했잖아요. 그지? 네, 그러니까 8-3 하고 다시 문제 볼게요. 자, 이제 남은 내용이 요 부분밖에 안 남았어요. 등차 수열의 합. 자, 등차 수열의 합이 나왔는데 자, 너네 자, 요거 등차 수열 맞아 아니야? 맞죠? 이거 등차 수열 맞아요. 공차가 얼마인? 1인. 그지? 이거 등차 수열 맞는데 자, 너네한테 이거 다 더해보래. 싹 다 더해보래. 그러니까 100개 다 더해보래. 근데 이거 더할 수 있잖아요. 너네 얘랑 얘랑 둘이 더하면 얼마야? 100일. 얘랑 얘랑 둘이 더해도 얼마야?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100개를 둘씩 짝지으면요. 50개. 그럼 얘네들을 곱하니까 아, 쌤 답은 5050이에요. 이건 초등학교 1학년도 풀어요. 이렇게 풀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살짝 공식처럼 바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볼 거냐면 내가 얘를 첫째 항, 둘째 항, 쭉 가서 얘가 100번째 항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00일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얘네 둘이 더한 거잖아요. 그치? 그럼 내가 100일을 얘네 둘이 더했어 라고 써도 되잖아요. 근데 사실 100번째 항은 현재로서 이 수열의 맨 마지막 항이에요. 맞지? 맨 마지막 항을 어떻게도 쓰냐면 L 이렇게 씁니다. 라스트 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L, 맨 마지막 항을 L이라고도 써요.
그리고 얘들아 50은 어떻게 구한 거야? 100개를 몇 개씩 묶었지 너네? 2개씩 묶었으니까 50 묶으면 나온 거잖아요. 100개를 2개씩 묶었대요. 해서 50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얘를 공식으로 쓰자면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지? 근데 사실 100은 이 수열에 100번째 항까지 다 더해봐 이거였잖아. 내가 지금 원하는 목적이 100번째 항을 다 더해봐, 100개 더해봐 이거지. 그지? 아, 여기를 n개 다 더해봐. 만약에 여기가 an이었으면 n까지 다 더해봐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가 만약에 a20이었으면 20개 다 더해봐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가 100번째니까 100개까지 다 더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걸 n이라고 씁니다. 항의 개수예요. 항의 개수. 항이 몇 개요? 100개. 100개 더해봐 이거였잖아요. 여기가 20이었으면 여기다 20 쓸 거고 30이었으면 30개 다 더해봐 30 쓸 거예요. 항의 개수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할 거냐면 SN이라고 할 겁니다. SN은 얘들아 첫째 항부터 n번째까지 합 이겁니다. 이렇게. 그럼 다시 말해서 S10은 뭐 하라는 얘기야?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다 더하래? 10번째 항까지 다 더하래.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어떤 수열이 요렇게 간대요. 요렇게 간대요. 근데 너네한테 이거 구해봐 라고 했어. 이거 무슨 말이라고요?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다 더해봐. 그지? 근데 너네 지금 20번째 알아 몰라? 몰라. 그럼 20번째를 뭐 해야 돼? 일단 찾아야죠. 그지? 자, 그러면 얘들아 이게 지금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인데 공차가 얼마예요? 3. 그럼 AN 뭐라 쓸 거예요? 3N 하고서요. 1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오려면 뒤 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내가 뭐 몇 번째 항 찾고 싶었죠? 20번째 항. 그럼 여기다 20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네. 이거 다 더해보래. 근데 실제로 다 더할 수 없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공식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쓰자고요? S20. N에다 뭐 집어넣지? 20. 2분의 20. 그 다음에 얘들아 첫째 항 더하기. L은 뭐라고요? 마지막 항. 여기가 20번째였잖아. 59. 자, 이거 계산하면 답 나온대. 이렇게 쓰자는 얘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지금 이거는 너무 눈에 보이는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공식이 없어도 바로 풀었는데 이런 친구들은 이제 눈에 안 보이잖아요. 다 더할 수 없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풀기 위해서 공식이 나왔대. 알겠지? 좀만 벌써 줄면 안 되는데 그거 다 있다고 이제. 됐어요? 유형 13번까지 한다고. 됐어요? 자, 이렇게 공식이에요. 근데 얘들아 공식이 지금 몇 개요? 그렇죠. 2개잖아요. 얘만 알면 다 풀리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자, 지금 같은 상황. 방금 전에 무슨 상황이었냐면 너네 20번째 항 알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지? 그래서 너네가 라스트 항을 찾기 위해서 여기다가 일반 항을 구해가지고 20 대입해서 여기가 59라는 걸 찾은 거잖아요. 이 시간 단축을 하고 싶은 거야. 얘는 마지막 항을 알고 있을 때, 얘는 마지막 항을 모를 때. 그 공식이에요.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공식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자, 어떤 등차수에 이렇게 생겼는데 SN 구해보래. 그럼 이 공식상으로 무슨 상황이야? n번째 항까지 다 더할 건데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할 거래 이거잖아요. 그치? 근데 AN이 뭐예요? 얘잖아요. 일반 항. 그럼 여기다 뭘 쓸 수 있어? 대입해보자. A1 플러스 A1 플러스 N-1D 이렇게 대입해도 돼? 안 돼? 되죠? 그럼 얘네들이 나오면 몇 A? 2AN 이겁니다. 똑같이 생겼죠? N 곱하기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가 1 숨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해도 좋다고요. 그지? 그럼 얘랑 공식이 어때요? 같죠? 그럼 얘들아 요 문제 있잖아요. 너네 처음에 59 뭔지 몰랐잖아. 근데 너한테 S29 해봐 라고 했을 때 요 공식 써볼게요. 요 공식 쓰면 뭐가 돼요? 2분의 20. 2A1 하면 얼마예요? 얘네들이 2배 하니까 4 플러스 N-1D는 얘들아 내가 여기다 20을 주니까 몇 D 궁금한 거야? 19D. 19 곱하기 뭐 하라는 얘기야? 공차 얼마야? 그렇지. 마지막 항 몰라도 바로 공식 적용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 항을 굳이 구하지 않아도 바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항을 알고 있으면 첫 번째 공식 쓰는 거고요. 마지막 항을 모르면 두 번째 공식 쓰자는 얘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 볼게요. 자, 첫째 항이 -2고요. 12번째 항이 40인데 첫째 항부터 12번째 항까지 다 더하래요. 그럼 쟤는 마지막 항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 거잖아요. 12번째 항까지 다 더하라고 했는데 12번째 항을 알려줬잖아요. 그치? 그리고 얘들아 이런 상황을 S 뭐라고 표현하자고? 첫째 항부터 12번째 항까지의 합을? 그래 이거라고. 그럼 무슨 공식? 요 공식 써야죠. 마지막 항 알려줬으니까 2분의 12에 첫째 항 얼마야?
마지막 항 얼마예요? 약분할 수 있죠. 요럴 때 쓰는 거. 자, 두 번째 문제는 첫째 항 11, 공차 마이너스 2인데요.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 구해달래요. 다 더하래요. 근데 마지막 항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공식? 이 공식 쓰자. 이렇게 가자는 얘기예요. 알겠지? 자, 그럼 얘들아, 말 그대로 너네한테 S29 해봐 이거잖아요. 공식 대입할 거예요. 외워야 돼요. 근데 얘들아, 이 공식은 나중에 우리가 이 다음 단어는 수열합을 배우면 등차 수열 합공식은 거의 안 써요. 거기 단원에 가면 거의 안 써요. 근데 지금은 아직 배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공식 말고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외워야 돼요. 당연히 공식을. 그러니까 2분의 얼마야? 20. 2A1. 22. 그리고 20 여기다 집어넣으면 몇 D? 19D. 19에다 공차 얼마래요? 그래. 그럼 마이너스 38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럼 얘랑 계산해서 약분해가지고 곱하면 답 나왔겠죠. 이해했죠? 여기까지. 하나 남았어 이제. 딱 하나 남았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면 자, 너네 책에 보면은 요런 거 나와 있나요?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 그거 하면 끝납니다. 알겠죠?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가지고 꼭 진짜 요거 하나만 끝낼 거야. 이거 하나 하면 끝나 이제 오늘 하는 거. 알겠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SN 의미가 뭐라고요?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해 이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볼까요? S10은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거잖아요. 내가 여기서 S9를 빼지. 이게 무슨 말이야?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거에서 첫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 더한 걸 다 뺄 거야. 그럼 뭐 남아요? 그래, A10. 10번째 항 남아있잖아요. 이해했어요? 다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거에서 첫 번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걸 빼니까요. 쓱쓱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얘만 남는 거 맞죠? 이해했어요? 그러면 얘들아, S102에서 S100을 빼면 얼마일까? 102번째까지 더한 거에서 100번째까지 더한 거 빼지. 뭐 남겠어요? 그래, 101번째랑 102번째 남아 있었겠죠. 요 관계예요, 요 관계. 무슨 상황인지 알죠? 그럼 얘들아, SN에서 SM-1을 빼면 얼마일까?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거에서 n-1번째 그 전까지 더한 걸 빼지. 그럼 뭐 남아요? 그렇지. 그렇게 나와서 나온 공식인데요. 뒤에 항상 얘가 붙어 있을 거예요. 왜 붙어 있냐면 너네 여기다가 1 집어넣어봐. 그럼 S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첫째 항부터 0번째 항까지 다 더한 말 세상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뭐 이상부터 집어넣어라? 2 이상부터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지? 그 S1은 뭘까요? 첫째 항부터 첫째 항까지 더하지. 1이랑 어떻게 써요? 똑같겠죠. 요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뭘 풀 거냐면 이런 문제를 풀 거예요. 요 두 문제 풀고 대표 문제 풀고 끝낼 거예요. 자, SN 알려줬고선 너네한테 뭐 구하래? AN 구하래. 그럼 AN을 구하려면 SN에서 SM-를 뭐 해야 돼요? 빼야죠. 그치? 그럼 SM-1은 얘들아 N 대신에 뭐 집어넣은 거예요? N-1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럼 얘들아 2N제곱. 그지? 잘 봐봐. 얘 이거 앞에 곱하기 뒤에 곱하기면 마이너스 2N이잖아요. 걷다 2 곱하면 마이너스 4N이잖아요. 마이너스 4N에다가 3N 더하니까 얼마야? 네. 자, 뒤에 거지 곱하면 1이잖아요. 1 곱하기 2 하면 2잖아요. 2 더하기 마이너스 3 하니까 얼마야? 네. 얘네들이 뭐 하자고? 빼자고. 그래야 AN이 나올 거래. 됐지? 여기까지. 됐어? 됐어? 뺄 거야. 얼마야? 4N 플러스 1 이렇게 나왔겠죠. 이해했나요? 네. 근데 항상 여기에 뭘 붙어 있어야 되냐면 이 이상이 붙어 있어야 돼요. 항상 원래 붙어 있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너네 방금 전에 S1이랑 A1이 같다고 했어요. 근데 너네가 이 알고 있는 이 식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얼만데? 그럼 이게 A 1은 되겠잖아. 근데 여기다가도 1 집어넣으면 얼마야? 원래 얘들아 정석대로 쓰는 건 요렇게 쓰는 겁니다. 첫째 항 오고요. 이 이상 두 번째 항부터는 요거 따라갈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랑 우리가 구한 그 첫 번째 항이랑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이걸 쓸 필요가 없어. 이럴 때는 쓸 필요가 없는데 원래는 쓰는 게 맞다. 원래는 요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이유 알겠죠? 여기다가 구한 첫째 항이랑 여기다 구한 첫째 항이랑 어때요? 같기 때문에 이걸 필요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근데 이게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그럼 무슨 수열인 거야? 그렇지.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항상 n에 관한 1차식일 거래. 근데 내가 지금 SN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하고 보니까 결과가 n에 관한 1차식이에요. 그러면 얘들아 너네 지금 이 문제에서 AN이 등차 수열이란 말이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이 문제 읽어보세요.
안 붙어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수열을 파고보니까 이 수열의 일반항은 등차 수열이었구나. 매우 중요한 관계입니다. 자, 왜 중요하냐면요. 너네 잘 생각해봐. 너네 아까 전에 요 공식 갔잖아요. 그치? 너네가 아까 전에 일반항을 분배하고 보니까 일반항은 항상 n에 관한 1차식이고 n의 개수는 공차라서 계속 우리 일반항 어떻게 구했어요? 공차 n, 공차 n, 공차 n 이렇게 구했잖아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분배해 볼 거예요. 분배하면 얼마일까? 분배하니까요. 2a1 플러스 dn-d예요. 그지? 그 다음 여기서도 n을 분배하면 얘들아 2분의 dn제곱 조금만 집중해봐. 진짜 다 있어. 진짜 다 있어. 근데 너무 중요해. 오늘 하는 거 계속 나올 거야. dn제곱 마이너스 dn 플러스 2a1 곱하기 n이에요. 이렇게 써도 되죠. 분배한 거예요. 분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d는 숫자예요. 뭐? 공차잖아요. a1 숫자예요. 첫 장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변수 계속 바뀌는 누구예요? 그렇지. 그럼 얘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그렇지. 등차 수열의 합은요. 등차 수열의 합은 여기 쓸까요?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관한 몇 차식? 2차식이다. 맞죠? 잘 봐봐. n에 관한 2차식. n에 관한 몇 차식? 1차식. n에 관한 몇 차식? 그러면 상수항이 있어 없어? 그렇지. 상수항이 없어. 그래서 너네는 이 903번을 보자마자 쌤 이 수열 있잖아요. 등차 수열의 합이었을 거예요. 등차 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식이 저렇게 나왔을 거예요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땐 이렇게 안 풀 겁니다. SN에서 SN-B를 빼지 않을 거예요. 절대. 너네가 봤을 때 n에 관한 2차식이네. 상수가 없네. 등차 수열 일반항이네. 라고 하고 보니까 n제곱의 개수 볼까요? 여기 주목해보세요. n제곱의 개수가 뭐예요? 2분의 d래. n제곱의 개수가 2분의 d래. 공차의 뭐래? 절반이래. 그럼 얘 지금 2분의 d가 얼마인다는 얘기야? 2구나. 그럼 공차가 얼마야? 4구나. 그리고 얘들아 첫 장은 이거랑 같다면서요. 그거 얼마 나왔었죠? 그럼 바로 찾죠. 첫 장이랑 공차 알고 있으면 AN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SN에서 SN-를 빼도 돼요. 근데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둘이 맨날 전기에서 빼면은. 그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이거부터 확인하는 거야. n에 관한 2차식이니? 그리고 상수가 없니? 맞네. 그럼 얘는 등차수열의 일반항, 등차수열의 합이래.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분배하고 보니까 n제곱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래. 그럼 저기서 n제곱의 개수가 2잖아요. 공차의 절반이 2가 나왔다는 거. 공차가 얼마였다는 얘기예요? 4였구나. 그 첫 장은 S1이랑 같대. 그러니까 얼마야? 5래. 그럼 AN은 바로 뭐가 나와야 돼요? 공차 N 1 집어서 5 나오려면 뒤에 뭐 있어야 돼? 1이 있어야 된대. 우리가 이렇게 구한 거랑 이렇게 구한 거랑 어때요? 같죠? 근데 뭐가 더 당연히 시간이 절약되겠어요? 후자, 보라색 글씨가 훨씬 시간이 절약되겠죠? 알겠죠? 요거 이용할 거예요. 좀만 연습 볼게. 자, SN이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6n이래. 근데 너네한테 AN 구해봐 라고 얘기한 거야. AN 구해봐 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너네가 이 문제를 보자마자 SN에서 SN-을 빼야지 이 생각부터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얘를 확인하는 거야. 보라색 글씨. n에 관한 몇 차식? 2차식이래. 상수항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었을 거야? 등차 수열이었을 거야. 그러면 n제곱의 개수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공차의 절반. 그럼 공차는 얼마였을까? 그래, 마이너스 2. 그럼 첫 장은 뭐랑 같다고요? S1이랑 같대요. 그럼 여기다 1 집으면 얼마인데요? 아니, 5. 그러면 공차 찾았고 첫 장 찾았으면 일반항 찾을 수 있잖아요. 공차 n 몇 n? 마이너스 2n. 1 집어서 5 나오려면 뭐 집어넣어야 돼? 뒤에 7 있어야 된대.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원래는 이게 정석이에요. 원래 이것도 있어야 되고 첫 장이 얼마라는 말도 있어야 돼? 5라는 말이 있어야 돼. 원래 얘들아 이렇게 쓰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랑 우리가 구한 1 집어넣은 거랑 결과가 어때요? 같기 때문에 이거 쓸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이렇게 쓰면 된다고. 알겠죠? 근데 이 문제 볼까요? 904번. 904번은 얘들아 보니까 보라색깔 글씨랑 비교를 하니까 일단 n에 관한 2차식은 맞아요. 근데 상수항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쓸 수 있는 상황이 없는 상황이야? 없는 상황이야. 그럼 얘는 실제로 SN에서 SN-를 빼봅시다. n-1제곱 마이너스 3의 n-1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얘들아 분배하면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n 1 빼기 얼마니? 1 플러스 3 5인가요? 둘이 빼재. 둘이 빼면 AN이 얼마였을까? 2N?
마이너스 4. 결과 보세요.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이렇게 생긴 친구들, 상수항이 있는 친구들은 사실 등차수의 합이 아니었어. 근데 지금 계산하고 보니까 n에 관한 1차식이었다는 건 사실 얘도 뭐였다는 얘기야? 등차수열이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래는요, n에 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없을 때만 쓸 수 있는 게 맞아요. 근데 너무 편하니까 상수항이 있을 때도 써볼 거예요. 어떻게 써볼 거냐면, 자, 너네 원래 이 식 있잖아요. 이렇게 생겼었으면 좋았을 거 아니야. 잠깐 상수항을 내 맘대로 없애봐.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일단 내 맘대로 없애봐. 그럼 이 노란 색깔 식은 이제 이거 만족해, 안 해? 해요. 그러면은 n제곱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 맞아, 아니야? 그럼 공차가 얼마야? 그래. 첫째 항 얼마야겠어? 마이너스 2. 그럼 이거 가지고 an 구해봐. 뭐라 쓸 거야? 2n. 그렇지. 근데 항상 뭐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래. 이 말이 붙어 있어야 돼. 왜? 여기서 이건 내가 만든 식이잖아요. 이건 내가 만든 식이잖아요. 그치? 근데 실제로 첫째 항은 얼마였겠어? S1이랑 같잖아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그 같아 달라? 달라요. 그럼 이제 얘 지우면 돼, 안 돼? 이게 정석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죠? 상수항이 없을 땐 이걸 쓸 필요가 없다. 그런데 상수항이 있을 땐 이렇게 나눠서 써줘야 된다. 다시 한번, 상수항이 있을 때 빠르게 구하는 방법은 상수항을 없애고 일반항을 찾아요. 그리고 실제 첫 번째 항은 원래 식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알겠죠? 뒤에 문제 볼게요, 이제. 다 했어요. 문제 보면 끝나요. 쌤 B로 갑시다. 나 몇 번 할 차례니? 그게 몇 쪽이니? 107쪽 7번. 그럼 내 13번까지 한다 했으니까 6개 남았죠? 6개 하고 쉴 거예요. 좀만 집중해봅시다. 자, 등차수의 AN에서 이거 하지 않았니 근데? 이거 안 했구나. 자,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5고 일곱 번째 항이 마이너스 21이라는 거 아까 전에 주황색 글씨 요거 이용하기로 했어요. 얘 얼마라고 쓸 거예요? A1 플러스 몇 D? 2D. A1 플러스 몇 D? 6D. 얘들아, 이번 주 토요일 날에도 정석쌤이랑 또 등차수열 수업을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정석쌤이랑. 근데 이렇게 처음 듣는 내용처럼 듣고 있으면 안 돼요. 대답 가서 잘해야 돼요. 알겠죠? 정별이? 정석쌤이랑 할 때도. 또 할 거예요. 등차수열을. 근데 막 처음 듣는 식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대답 열심히 하세요. 뺄 거예요. 그럼 몇 D? 마이너스 4D가 16. D 얼마야? 마이너스 4. A1 얼마야? 마팔이잖아요. 넘어가니까 3. 그럼 뭐 구하라고요? S? 15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너네 마지막 항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그럼 뭐 써야 돼요? 얘 써야죠. 그치? 얘 써야 무슨 말이지? 그럼 얼마야? 2분의 15에 2A1 6. 여기 15를 엿다가 집어넣으니까 14D잖아요. 그치? 14 곱하기 공차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56. 그럼 마이너스 50 아니겠어요? 그럼 약분하면 얼마야? 15 곱하기 25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야? 맞나요? 마이너스 375. 이렇게 가야죠. 이해했어요? 네. 넘어갈게요. 얘들아, 진짜 공식만 외우고서 걷다가 대입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그 느낌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요것 때문에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겠는데 어차피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져요. 자, 지금 아까 전에 이런 문제 있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풀었죠? 얘를 첫째 항으로 보자. 얘는 둘째 항, 얘는 셋째 항. 자, 얘 넷째 항. 뭘까? N. 하나씩 커지고 있잖아요, 계속. N 플러스. 그럼 얘 뭘까? 그 다음 거. N. 자, 요걸 다 더했더니 뭐가 나왔대요? 그렇지. 그럼 얘들아, 얘는 첫째 항부터 N 플러스 2번째 항까지 더한 거잖아요. 그럼 S 뭐라고 쓸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가 나왔다고요? 720. 자, 근데 이제는 봐봐. 첫째 항이랑 마지막 항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공식 써야죠. 이해했죠? 어떻게 구분하는지. 자, 2분의 몇 번째 항까지 더할 거라고요? N 플러스 2번째 항까지 더하지. 첫째 항이 얼만데? 마지막 항 얼만데? 근데 뭐가 나왔다고? 720 나왔대. 쉽죠? 네. 그럼 이게 얼마야? 90. 맞죠? 약분하면? 45. 그 얼마일까? 45에 N 플러스 2가 720이래요. 약분이 될까요? 9로 될까요? 9, 5, 45, 80. N 플러스 2가 얼마야? 16. N 얼마야? 끝. 됐어? 9번. 자, 첫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 66이라는 건 이렇게 써야죠. S6이 66이래. 맞죠? 첫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더했으니까. 그 다음
S12가 얼마래? 276이래. 됐죠? 그럼 S6은 얘들아 공식을 쓸 건데요. 요거 쓸 거예요. 요거. 마지막 항 모르니까. 6번째 항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쓸 거예요? 2분의 6에 2A1 플러스 5D가 되겠죠. 됐지? 그럼 약분하면 얼마야? 3. 또 약분하면 얼마야? 22.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자, 얘는 뭐라 쓸 거예요? 2분의 12에 2A1 플러스 11D잖아요. 자, 약분하면 6이에요. 또 6으로 약분하면 얼마일까요? 6, 4, 24, 46인가요? 그죠? 그럼 둘이 뭐 할 거야? 연립. 빼야죠.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6D가 마이너스 24. 그럼 D가 얼마야? 안 어렵죠, 지금까지? 공식만 쓴 거예요? 첫째 항 얼마예요? 3에 20이잖아요. 1 이렇게 됐겠죠. 근데 뭐 하래요? 이제 너네한테 S? 뭐고 하래? S? 그래. S18에 2분의 18에 2A1 플러스 17D가 되겠죠. 그럼 17을 여기다 곱하면 얼마예요? 68. 그죠? 뭐만 하면 돼요? 약분. 됐어? 네. 안 어렵죠? 지금? 어려운 거 아니죠? 풀 수 있겠죠? 네. 10번. 자, 요 문제는 얘들아 학교 시험에서 너무너무 잘 나오는 문제예요. 자, 일단 문제 좀 읽어볼까요? 7번째 항이 3이었고요. 12번째 항이 마이너스 7인데요. 몇 번째 항까지 더해야 최대가 되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너네 잘 생각해봐. 일단 7번째 항이 3이야. 12번째 항이 마이너스 7이에요. 그럼 이렇게 알려주면 내가 할 수 있는 상황 뭐밖에 없다고? 이거밖에 없다고. 지금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얘들아, A1 플러스 몇 D? 6D. 얘는 몇 D? 네. 둘이 뺄 거예요. 빼면 마이너스 5D가 10이니까요. D가 얼마야?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10이니까 A1 얼마예요? 15. 그럼 얘들아, 공차가 음수라는 건 숫자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처음엔 15였지만 13, 11 쭉쭉 작아져서 음수도 있었겠죠. 근데 너네가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 최대가 되려면 당연히 양수끼리만 더해줘야 최대가 될 거 아니에요. 음수가 섞이는 순간 값이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자, 지금 15, 13, 11 이렇게 가고 있어. 근데 가다가 1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3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만 더해줘야 최대가 됐을 거 아니에요. 얘를 섞는 순간 숫자가 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양수인 항들만 다 더해줘야, 또는 만약에 여기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금 현재는 0이 있대요. 또는 여기까지만 더해줘야 최대가 됐을 거 아니에요. 무슨 상황인지 알았어요? 음수가 섞이는 순간 숫자가 작아졌겠죠. 양수끼리만 더해줘야 최대가 됐겠지. 이해한 거야?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이거 가지고 일반항을 찾을 거예요. AN 얼마니? 공차 N 플러스 17. 이게 양수인 것까지만 더하고 싶대. 그럼 몇 번째 항까지 양수니? 거기까지만 더할 거야. 또는 0이 나왔으면 좋겠다. 거기까지만 더해야 최대가 될 거란 얘기잖아요. 그럼 2n이 17보다 작다는 건 몇 번째 항까지 양수였다는 얘기야? 그래, 8번째까지. 그럼 나 뭐만 구하면 돼? S8 구하는 거야, 이렇게. 8번째 항까지만 더해야 양수끼리 더하는 거래. 그래야 최대가 된대. 이해했어요? 그럼 얼마야? 2분의 마지막 항 모르잖아요. 이거 써야죠. 그지? 8, 2A1, 30, 7D, 마이너스 14. 약분하면 답 나왔겠죠. 됐어? 11번. 자, 요거는 간혹 가다가 좀 어릴 때도 많이 이런 문제 풀어봤을 거예요. 너네 있잖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거. 2도 있고요. 7도 있고요. 그치? 얘 5로 나눈 나머지 2잖아요. 12도 있고요. 17도 있고요. 뭐 중학교 때 이런 친구들을 다 직접 썼었겠죠? 근데 얘들아, 얘 지금 무슨 수열이야? 공차가 얼마인? 그래. 그 AN 찾을 수 있지 않아요? 5N 1 집어넣어서 2 나오려면 뭐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3. 이거를 얘들아, 이거 가다가 100번째까지 다 더하고 있으니까 이게 가다가 100 이하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100 이하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5N이 뭐 이하예요? 그럼 몇 번째 항까지 간다는 얘기야? 20번째 항까지만 100 이하래.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걸 다 뭐 하래? 더하래. 그치? 그럼 S 뭐 하라는 얘기야? 20. 그럼 2분의 20에 2A1. 첫째 항 얼마야? 2잖아요. 4. 플러스 19D. 19 곱하면 얼마야? 95. 그럼 약분할 수 있죠? 1번이겠네요. 됐어요? 네. 2개 남았네. 12번.
자, 얘들아, 이거 문제에서 벌써 공차를 알려줬다? 잘 읽어봐. 연속하는 30개의 자연수래요. 그럼 공차가 얼마일까? 그렇지. 1인 상황이에요. 연속하는 30개는 아니라 연속하는 자연수는 1, 2, 3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1, 4, 5 이런 건 연속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치? 연속하는 자연수였다는 건 계속 1씩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차가 1이라고 준 거예요. 근데 뭐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30개를 더했더니 뭐가 나왔다고요? 765가 나왔대요. 여기다 대입해야죠. 왜냐면 첫째 항도 모르고 마지막 항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치? 그러니까 얼마예요? 2분의 32A1 플러스 29D를 할 건데 29D를 할 건데 D가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이런 상황이라고요. 이게 지금 765래요. 자, 그럼 약분하면 15잖아요? 15랑 또 약분하면 얼마니? 오, 75예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 A1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8이에요? 맞나? 79 빼면? 그죠? 어디? 아, 네, 29예요? 29 넘어가면 얼마야? 29 빼면? 22 그럼 A1 얼마예요? 11 이거네요. 그리고 공차가 1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얘들아 무슨 상황이야? 11, 12, 13, 14, 15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장 큰 수는 당연히 맨 마지막 항이었겠죠. 그럼 맨 마지막 항은 뭐였을까? 이거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치? A30 아니라 A1 플러스 29D 아니야? 그럼 뭐예요? 11이랑 29를 더하니까? 그렇지. 됐어요? 마지막 문제가 요겁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했죠? n에 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으면 무슨 수열의 합이다? 등차 수열의 합이다. 그러니까 웬만한 문제는 너네한테 SN에서 SN-1를 빼는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다. 뭐 쓰는 거? 보라색깔 쓰는 거. 알겠죠?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등차 수열의 합을 2분의 dn제곱. 다시 말해서 n제곱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래. 그럼 제 공차 얼마야? 그래, 공차 마이너스 2. 그럼 S1은 A1이랑 같다면서요. A1 얼마예요? 5. 맞죠? 그럼 AN 어떻게 나와요? 바로 공차 N. 1 집어넣어서 5 나오려면 뒤 뭐 있어야 돼? 7. 확인해보는 거예요. 원래 얘들아 항상 내가 얘기했죠? 이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다가 1 집어넣어도 얼마야? 여기다 1 집어넣어도 얼마야? 같으니까 쓸 필요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원래 쓰는 게 맞는데 지금 같은 상황은 안 써도 된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고 하래요? 이거 다 더해봐 라고 했어요. 이거는 얘들아 첫째 항 얼마예요 지금? 5잖아요. 셋째 항 얼마예요? 셋째 항? 다섯 번째 항 얼마예요? 그렇지 맞아. 그럼 얘들아 이거 순서대로 보세요. 요 순서. 이거 무슨 수열이야? 그 공차 얼마야? 그렇지. 그 항이 몇 개일까? 1부터 49까지 홀수 몇 개야? 홀수가 몇 개죠? 그래 25개. 그럼 S 뭐 구하라는 얘기야? 25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2분의 25에다가 2A1 하니까 얼마예요? 10 플러스 24D 할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24 곱하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96.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86이잖아요. 약분 얼마예요? 마이너스 43이야? 25 곱하면 얼마일까? 7, 28, 90 마이너스 1075래. 그래서 얘를 완전히 새로운 수열로 보자는 얘기죠. 이걸로 구해서. 이해했나요? 끝.